협의회 홍보 김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제16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협의회 김정숙 회장님께서 오늘 심사를 맡으신 두 분의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중부 지역협의회 김정숙 회장입니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그리고 동화구연을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도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정말 모두에게 다 좋은 결과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신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두 심사위원을 맡으실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그리고 동화구연을 심사해 주실 분들입니다. 먼저 황정숙 선생님. 이걸 크게 얘기해야 돼. 의료, 선도, 사가. 황정숙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하시고 1992년에 도미하셔서 라커스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수료하신 후에 뉴저지 정규학교 제1호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팰리사이드 파크 하이스쿨에서 11년째 한국어 교사로 근무 중이시고요. 선생님께서는 28년 동안 한국학교 교사 및 교감 경력이 있으십니다. 지난 10년간 뉴저지 라커스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를 재직하시고요. 뉴저지 사랑한국학교의 교감으로 현재 계십니다. 미주 초, 중, 고 한국어 교사협의회 임원이시고요. 그 외에 다수로 정말 멀티플 한국어를 위해서 개발연구위원 및 그리고 위원장직도 수행하셨습니다. 재미 한국학교 편집장 그리고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요. 미 동부 한인문인협회 회원이시면서도 지금 수필가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래서 황정숙 선생님께서 동화구연의 심사 기준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네, 선생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동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오늘 발표하기 위해서 여기 참석한 학생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한국어, 모국어의 아름다움과 또 우리 결의어를 이어가는 그런 전통의 터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동화를 연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발음도 많이 교정을 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아주 훌륭한 용기와 지혜를 얻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심사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화 내용을 구현할 때 구현의 내용과 작품을 선택했을 때 얼마나 그게 좋은 작품을 잘 선택해서 이야기를 했는지를 30% 점수를 줄 겁니다. 또한 그 동화를 가지고 열심히 잘 외워서 암기를 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하고 잘 상대방에게 전달을 했는가, 얼마나 잘 화술을 가지고 암기를 잘해서 좋은 발음으로 발표를 했는가가 저희가 40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점은 발표를 할 때 태도가 얼마나 바른 태도로 또 호소력 있는 태도로 잘 했는지 또 구현 동작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에 대한 점수를 저에게 또 10점 주고요. 관객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표정을 제가 볼 거예요. 그래서 표정들이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신나하고 그런 좋은 반응들을 얻는 그런 학생들한테 점수를 10점을 주고요. 시간을 1분 30초에서 2분 사이에 하라고 했는데 너무 짧게 하거나 너무 길게 하면 점수가 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1분 30초에서 2분을 지켜서 그 안에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학생한테 점수가 많이 돌아갈 겁니다. 대상 1명에 100불이 지급이 될 거고요. 금상 1명에 80불, 또 은상 2명에 각각 60불, 동상 3명에 40불, 그리고 우리 협의회에서 10명의 학생들에게 또 상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준비한 것들 떨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주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박영신 선생님이십니다. 박영신 선생님께서는요, 한국에서 음악을 전공하셨습니다. 미국에 오셔가지고 신학대학교에서 또 신학을 공부하셨습니다. 현재 뉴멕시코 통합한국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현재 계시고요. 그 뉴멕시코에서 감리교회 어린이 합창단도 지휘하시고 찬양팀도 지휘하시고 그리고 특히 차세대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영신 선생님을 모시고 나의 꿈 말하기 대회
그 심사 기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영신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멕시코 한국학교 교장이자 저희 뉴멕시코 한인 소식 광야의 소리 기자를 맡고 있는 박영신 교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한국어 교육에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6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원고를 17개를 지금 받았어요. 사전에 제가 김정숙 사랑학교 교감님하고 심사 기준에 대해 상의를 했는데요.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원고 내용입니다. 전체 50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이들이 얼마나 진실성 있게 또 본인의 생각을 순수하게 창의적으로 잘 썼는지 그것을 초점을 맞추어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원고를 준비한 우리 친구들의 태도를 볼 거예요. 얼마나 자신감 있게 잘하는지 저희가 친구들의 태도를 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표현력을 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최대 4분은 넘지 않도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심사위원님들의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발표 순서를 추첨하는 시간입니다. 추첨에는 우리 조수진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쉐어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번호를 참가 번호를 지금 뽑는 시간인데요. 학생들 그 이름을 리네임을 다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모님 이름으로 들어온 학생 특히 아니면 이제 제가 잠깐만요. 네, 스크린이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스핀 할 때마다 자기가 이제 몇 번이 될 건지 그걸 이름을 잘 봐주세요. 지금 1번 돌립니다. 임다빈 2번입니다. 참가번호 2번 호지인. 참가번호 3번 정가별.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할게요. 제가 이름을 빼질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네, 1번 정가별. 다시 할게요. 2번 호지인. 3번 참가번호 3번 한민서. 4번 임민진. 5번 정이삭. 6번 윤차인. 7번 정한영. 8번 박민희. 9번 박하연. 네, 마지막 정답이 임다빈. 네, 이렇게 해서 번호가 되거든요. 선생님들 적으시
네네. 자, 우리 수고- 학생들이 그럼 다 번호를 아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요. 참가 번호 네,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 준비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번호 1번 정가별, 2번 호지인, 3번 한민서, 4번 김민진, 5번 정이삭, 6번 윤차인, 7번 정한영, 8번 강민희, 9번 곽하연, 10번 임다빈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중간에 한 명이 이제 됐습니다. 곽하연 친구까지 한 명이 지금 빠졌네요. 네, 10번은 임다빈 해서 이 순서로 제가 호명을 하면은 한 명씩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은 긴장하지 마시고 그동안 준비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참가번호 1번 학생, 우리 정가별 학생의 나의 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십시오, 정가별 학생.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구연동화 하는데 여기는 아닌가요? 어머니, 구연 동안이 지금 아니고요. 네. 4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정가별 학생, 지금 1번, 참가번호 1번, 정가별 학생, 준비되셨으면 마이크 켜주시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가별입니다. 저는 미국 나이로 11살이고 6학년이에요. 저는 춤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연기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커서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저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참 좋아하는데요. 해리포터 영화에 나온 에마 왓슨을 보면서 저도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학교에서 로미오와 줄리엣도 해봤어요. 작년 12월에는 호두까기 인형 발레 공연도 해봤어요. 발레 공연은 3개월이 넘게 준비하고 연습하고 공연도 3일 동안 해봤었는데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재미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유명한 배우가 되면 세상 여러 곳을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고 더 많은 친구도 생기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연기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웃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제가 재미있고 밝은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또 나중에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에 대해 책도 많이 읽고 공부하려고 해요. 엄마 아빠는 제 꿈이 무엇이든지 응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힘이 나요. 여러분도 제 꿈을 응원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가별 학생의 멋진 연기의 꿈이 잘 이루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2번 호지인 선수 마이크 켜주십시오. 호지인입니다. 축구선수. 제 꿈은 축구선수입니다. 저는 4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하였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워맨슨 타운십 트래블 팀에 속해 있고 친구들과 같이 연습하고 경기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좋습니다. 제가 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친구들과 같이 운동할 수 있어서 입니다. 좋은 성적도 내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축구해서 손흥민 선수 같은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끝났습니까? 네. 우리 호진 학생, 손흥민의 대를 잇는 멋진 축구 선수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3번 한민서 학생, 마이크 켜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민서입니다. 나의 원래 계획도 그랬고 지금의 계획도 10년 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주 솔직하게 말해주면 처음 의사로 꿈을 정한 것은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게 내 꿈이었기 때문이에요. 또 아주 큰 도시의 병원에서 의사로 바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내 미래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성, 돈,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첫인상은 항상 중요하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의과대학에 대한 내 첫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특별히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 닥터스, 낭만 닥터 김사부 등 의학 드라마를 많이 봐서 의사 생활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병원에 잘생긴 오빠들이 그렇게 많을까? 라는 생각으로 의사가 되면 참 멋지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의사가 되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끈기와 용기가 많이 있는 편이라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고 2년 전에는 인간해부학이라는 수업도 들었어요. 외울 것도 많고 숙제도 많았지만 그저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재미도 있더라고요. 의학적으로 대단히 큰 것을 얻었다기보단 인간해부학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커졌어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되어 뉴스를 더 자주 보기 시작했고 뉴스를 통해 내가 알아차린 것은 항상 많은 사람이 다치는 나쁜 소식으로 가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예를 들면 2018년에 인도네시아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거나 심각하게 다치고 또 노숙자가 되었어요. 그걸 보면서 한 명이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선교 여행에서 콜로라도에 있는 메디컬 센터로 가서 건물 보수 공사를 할 때도 아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처음으로 가까이 내 눈으로 봤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무슨 힘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콜로라도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 엄마와 선교지에서 내가 겪은 것에 관해 대화하다가 엄마로부터 오래전 한 어린아이의 의료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내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어요. 3살 때 담당 의사의 잘못된 진단으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주치의가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토하는 것만 보고 장영인이 계속 물만 먹으라고 했고 토하고 토하다가 결국 쓰러져서 병원에 일주일 입원해 있었어요.
아직도 부모님께서는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하세요. 이런 많은 사건을 계속 보고 들으면서 의사라는 내 꿈의 의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돈을 벌거나 대단해 보이고 싶어서 의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사들은 아주 큰 책임을 따라요. 사람 인생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을 찾았고 열정적으로 그 꿈을 쫓게 되었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하고 친구들과의 시간도 멋진 여행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지만 한 발 한 발 내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거예요. 물론 드라마에 보던 잘생긴 오빠들이 없더라도 항상 감사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는 치료자가 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민서 친구 정말 겸손한 치료자, 의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다음은 참가 번호 4번 김민진 학생 마이크 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학자를 꿈꾸는 12학년 김민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 있고 잘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꿈이 그저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나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방학 때마다 저를 박물관에 데리고 가셨어요. 워싱턴, 뉴욕 하다 나중에는 언니가 다니는 대학 박물관까지 갔어요. 솔직히 저는 재미도 없고 많이 걸어서 힘들고 짜증났지만 부모님께서 역사 얘기를 잠깐씩 들려주실 때는 흥미롭게 됐어요. 그 당시 역사를 다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모님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요. 하이스쿨에 와서 미국 역사 세계사를 배우고 있는데 저에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배울 때였어요. 어느 날 K-팝에 빠져있는 한 미국 친구가 저에게 물었어요. Jacqueline, 코리아도 아시아에 있는 나라인데 왜 교과서에는 없지? 난 코리아에 대해 알고 싶은데 사실 저도 교과 과정에 우리나라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한국 학교에서 열심히 배운 우리의 5,000년 역사와 문화, 세종대왕, 이순신, 김구 같은 훌륭한 분들을 여기 미국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역사학자가 되고 싶은 꿈과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생겼어요. 그건 바로 이 미국 교육에 한국 역사가 한 챕터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과 한국 학교에서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한국 역사의 책을 만들어 보고 봤는데 제가 앞장서고 싶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다녔던 박물관에는 한국 역사관은 없는 곳이 더 많고 있다 하더라도 이웃나라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2014년 필라델피아 아트 뮤지엄에서 Treasure of Korea 조선시대 미술 전시를 보았는데 저는 그때 우리의 귀중한 유물과 미술 작품들을 보았던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박물관에 우리 한국 역사관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한국 역사 박물관이 세워지고 우리의 깊고 찬란했던 문화유산을 알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얼마 전까지 저의 동네에 있는 인디언 킹 타빌 뮤지엄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미국 개척자들이 사용했던 유물들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간단히 적어놓는 일을 했고요. 또 가끔은 박물관을 찾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 역사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어요. 그때 저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이렇게 언젠가 제가 이 미국에서 한국을 알리는 역사 전문가가 되어 누군가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는 GPS와 같은 우리의 역사가 잘 알려지고 잘 가르쳐지며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역사학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진 학생 덕분에 자랑스러운 한국의 5천년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5번 정이삭 학생 마이크 켜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1학년 정이삭입니다. 의사나 변호사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제 친구들에게 제 꿈을 말하면 대부분 피식하고 웃거나 아니 그런 거 말고 뭐가 되고 싶냐고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비록 친구들에게는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제 꿈은 바로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꿈이야? 당연히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누구나 아빠가 되는 거잖아 하고 의아해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꿈은 누군가에게는 직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직업이란 꿈을 이루어주는 과정일 뿐 인생에 있어 최종적인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선교사로 사역하는 아빠와 떨어져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빠와 축구를 하는 친구들이 진심으로 부러웠고 아빠와 캠핑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보통의 아빠들이 가족이랑 보내는 주말에는 늘 설교 준비와 교회 일 때문에 바쁘셔서 주말 여행도 가본 적 없고 휴가철인 여름에는 영어 캠프와 수련회 준비로 더 바쁘시기 때문에 여름 방학이 제일 외롭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아빠가 되면은 적어도 내 아이들과 소소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절대로 내 아이를 외롭게 시키지 말자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가 좋은 아빠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중국에서 4년 정도 학교를 다녔을 때였습니다. 낯선 환경과 언어로 분리불안증을 겪었는데 식구 중에 누구라도 집에 없으면 너무 불안하고 특히 중국 공안에 관심인 아빠의 신변이 늘 걱정돼서 한동안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온 가족이 같이 다녀야 할 만큼 마음에 깊은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비로소 모든 우선순위를 저를 먼저 놓고 저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사소한 거에서도 제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부모님들이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구나.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라 서툰 부분들이 연습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과 경험들이 모두 좋은 아빠가 되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현재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학년으로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저의 아이들과 함께 할 스포츠와 악기도 지금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잔디를 깎고 겨울에는 쌓인 눈을 삽질하면서 이 모든 활동들이 나중에 제 아이들과 함께 할 거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아빠와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나의 꿈의 말하기 대회도 미래의 제 아이들에게 보내는 귀중한 영상 편지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나 아이들아, 아빠가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코로나가 참기란 2020년에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단다. 저의 소박하면서도 아주 절실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한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정이삭에게 큰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의 아이들 이 영상 잘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아빠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참가번호 6번 윤차인 학생 마이크 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윤차인입니다. 저는 의료 선교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이러스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인류는 여러 위기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도 인류는 잘 이겨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환경과 기후 변화로 인해 알 수 없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극중방 시베리아에서는 오랜 세월 얼려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속에서 동물의 화석과 함께 봉인되어 있던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현지 원주민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생길 것이라고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 출현한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미래를 생각할 때 생화학 분야를 연구하여 인류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과학 발전을 권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의 위치에 맡은 바 학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차인 학생 미래의 바이러스 전문가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나오자마자 바로 퇴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참가번호 7번 정한영 학생 마이크 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한영입니다. 저희 꿈은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는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합니다. 쉽지 않은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꿈을 갖게 된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인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보니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2가지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핵융합 기술을 완벽하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핵융합 기술은 지금 쓰고 있는 화석 연료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지구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핵융합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개선하면 원활한 에너지 공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해결책은 초광속 기술을 만드는 것입니다. 초광속 기술은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론입니다.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지만 망가져가는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다른 행성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초광속 기술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무척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하지만 언젠가는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 2가지 해결책을 살펴보고 난 후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리학자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꿈은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 제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과학과 수학 그리고 협동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 과학을 꾸준히 공부해왔고 수학과 협동 작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른 물리학자들과 함께 일 잘 할 수 있도록 협동 작업에 대한 경험을 쌓으려고 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훌륭한 물리학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한영 학생,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물리학자, 꼭 그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8번 강민희 학생,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식판경 강민희입니다. 여러분은 재능 기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재능 기부는 말 그대로 자기의 재능을 다른 사람이나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해요. 제 어머니는 성악가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는 노래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계세요. 북한 탈북 난민을 위한 음악회도 하시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먼 러시아까지 가셔서 노래도 지도하셨어요. 처음에 저는 돈 버는 일도 아닌데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면 열심히 쉴까 궁금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민희야,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탤런트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되렴. 그래요. 저는 제 어머니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국제경제학자가 되어 남북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2019년 6월 30일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날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한 사이에 있는 DMZ 판문점을 방문한 날이에요. 그때 마침 저는 한국 방문 중이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장소를 휴가 일정까지 바꿔가며 저를 DMZ에 데리고 가셨어요. 무서울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가지런한 논밭 풍경은 평안한 한국의 시골과 똑같았어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북한 어린이를 위한 부츠 보내기와 북한 선교 후원 음악회를 통해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서 북한에 대해 어렴풋이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작년에 한국 학교 40주년 남북 통일 리서치를 하면서 북한의 실제 상황을 알게 되었고 DMZ까지 방문하고 난 후에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게다가 얼마 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아팠어요. 비록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Korean American이지만 이 상황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 후 바로 Liberty in North Korea라고 하는 클럽에 가입해서 탈북 난민을 위한 기금 마련 바자회도 꾸준히 하고 있고 뉴스를 통해 계속 변화하는 남북 관계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학교 임원 활동을 통해 쌓아온 리더십과 뛰어난 수학 실력을 계속 향상시켜 국제경제학자로서 꿈을 키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경제 분야를 공부할 계획이고 임원 활동을 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주, 더 나아가 미국 전체의 학생 임원으로도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남북 관계의 현실을 알리고 통일을 위한 프로젝트도 만들면서 제 어머니께서 하신 것처럼 제가 가진 재능으로 나눔과 봉사를 하며 남북 통일에 기여하는 사람이 꼭 되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니?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남에게 주고 싶어요. 저는 단지 나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서 남북 통일에 기여하는 강민희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민희 학생 공부해서 꼭 남주는 그래서 좋은 국제경제학자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9번 곽하연 학생 마이크 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곽하연입니다. 저의 제일 큰 꿈은 커서 간호조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7회 초에 아빠가 갑자기 아프셔서 더욱 간호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빠가 대상포진으로 인해 안면마비가 와서 응급실에 가셨고 입원을 하셨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 가족 모두는 당황했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는 둘째 언니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언니는 계속 전화로 아빠의 치료를 위해 의사분들과 소통을 하며 아빠의 상태도 자세히 알려줘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에서 일을 하고 일본 사람들 대신에 군인들을 뒀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K-pop 그룹 스트레이키즈 노래 중에 넌 잘하고 있어, 힘내 좀 참으면 돼, 내가 곁에 있을게, 넌 잘하고 있어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늘 누군가가 옆에 있어도 혼자라고 느낄 때, 자신의 존재감이 없다고 느껴질 때 이 노래를 들으며 내 자신이 얼마나 철명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래처럼 혼자 병과 싸우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나이를 지키기 위해 한 번도 없어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한국 고유의 생활도 해보기 싶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한국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K-pop 그룹들의 콘서트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너무 즐거운 생활을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아무 데서나 연예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서 신기할 것 같습니다. 3년 전 제 언니들이 한국에 갔었을 때 이경규 아저씨와 배우 이광수를 길에서 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장교로 일하게 되면 동시에 2개의 꿈을 이룰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사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은 또 다른 꿈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친구들이 저에게 말하기 편하다고 해서 언제나 친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나중에 간호사가 되어서도 환자들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곽하연 학생 정말 환자의 이야기도 잘 들어줄 수 있는 따뜻한 간호사가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 참가자 10번 임다빈 학생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다빈입니다. 원래 저는 큰 꿈이 없었습니다. 누가 뭐가 되고 싶니? 넌 꿈이 뭐니? 하면 항상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피부병이 있던 강아지 초코를 입양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코의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여러 노력과 시도들을 하면서 말 못하는 아픈 동물들 치료를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헌신적인 수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나는 유기견이나 유기묘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전에 고모가 반려견 2마리를 입양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모는 오랫동안 여러 곳을 돌면서 입양할 강아지를 찾아다녔고 수많은 유기견 중에 늙은 시쭈와 갓 태어난 믹스견이 고모의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쭈는 늙어 눈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입양되지 않았었고 어린 믹스견은 심장병이 있어서 사람들이 입양을 꺼려했습니다. 뭔지 모르게 구석에 겁먹고 웅크리고 있는 이 강아지들에게 마음이 갔다고 합니다. 고모는 믹스견을 위해서 3번의 큰 심장병 수술을 시켰고 눈이 안 보이는 늙은 시추를 위해선 밤낮으로 안약과 눈에 좋다는 각종 보조 영양제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지금은 시쭈는 건강하게 15살로 장수를 누리고 있고 심장병이 있던 믹스견도 60파운드나 나가는 6살 건강한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이럴 듯 고모의 강아지들이 점점 건강하게 크고 고모에게 더 큰 사랑을 주는 것을 보고 나도 애완견 샵에
샵에 있는 예쁘게 인형같이 꾸며진 강아지를 데려오는 것보다 남들이 입양을 기피하는 강아지를 데리고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개월 뒤 우리 가족은 유기견 센터에서 알레르기성 피부병이 있어서 입양이 되지 않는 어린 요크셔 테리어를 입양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피부병을 완치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집에 데려와 우리 가족은 이름을 초코라고 지었습니다. 처음엔 초코가 우리 집이 낯선지 사료도 잘 먹지 않고 피부만 계속 긁어댔습니다. 그래서 소형견 사료에 꿀을 넣어 먹이기도 하고 수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젤리um 치료제 매일 먹이고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알러지성 피부염이 있는 강아지들이 먹어야 할 음식들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조사해 그대로 먹이려 노력했습니다. 피부병에 좋은 샴푸와 린스도 바꿔가면서 돌봤습니다. 사실 몇 개월 동안 꾸준히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나도록 피부를 긁는 강아지를 말리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돌봐준 결과 피부병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윤기 나는 금빛 색깔의 털을 가진 건강하고 활발한 초코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픈 반려견들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느껴보는 큰 기쁨과 보람, 또 가족이 하나 되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그냥 애견샵에 있는 인형 같고 건강한 강아지를 데리고 왔으면 이런 큰 치유의 기쁨과 행복, 노력의 보람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사람을 위해 치료하는 모든 의사분들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에게 제일 친한 친구이자 반려인에게 무한한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아픈 강아지, 더 나아가 동물들을 위해 헌신적인 수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참가자 우리 10번 임다빈 학생 정말 마음이 따뜻한 수의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10명의 학생의 나의 꿈 말하기 다 들어봤는데요. 심사위원 선생님의 간단한 심사평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황정숙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기 김신영 선생님, 네네. 네, 심사평은 네. 다음에 저기 시상식이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심사평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참가하신 10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 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드시고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주셔야 되는데요. 어저께 그 메일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영수증에 찍혀야 되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4시부터 9시까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음식 주문하시고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격려도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오붓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은 다음 주 토요일 4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